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반등하는 건 뭐 실적보다는 요 뒤에 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 또 기대감이 이 바이오니모를 오픈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이랑 그 이쪽 그 과학 쪽의 디지털 생물학 이쪽 확장을 위해서 이걸 원래 이제 바이오니모가 있었는데 이걸 실제 이제 오픈해서 알파폴드 2도 뭐 할 수 있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번에 또 뭐가 있었냐면 쿠다 Q 플랫폼, Q는 이제 퀀텀입니다. 퀀텀 컴퓨팅이죠. 이 Q 플랫폼을 이제 구글 퀀텀 AI하고 같이 이 AI 프로세서 설계를 가속화하는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홈페이지 그 엔비디아 홈페이지 가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둘이서 이 퀀텀 컴퓨팅 디바이스의 설계를 가속화하는 그러니까 쿠다 Q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구글 퀀텀 AI는 그 하이브리드 퀀텀, 그러니까 즉 슈퍼컴퓨터랑 퀀텀 컴퓨터 그 중간에 이게 하이브리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퀀텀 프로세스의 물리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 양자 컴퓨팅이 그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가 한계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걸 자꾸 그 큐빗을 늘리면 이 노이즈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큐다 큐 플랫폼으로 이제 해결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그 큐빗이 늘어나면 노이즈가 발생해서 이 큐빗 수를 더 못 늘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쿠다하고 유사한 그 역할을 양자 컴퓨팅 그 버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으로 가도 뭔가 쿠다 생태계가 유지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슈퍼컴퓨터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구글에서도 지금 구글하고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죠. 그래서 에, 결국 그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그 계속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걸 하드웨어를 개발하는데 이제 도움을 엔비디아한테 이제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 가는 과정에서 그 양자 컴퓨터 가는 과정에 이제 GPU 기반,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반으로 이제 뭔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상당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어제 문제가 됐던 그 발열과 관련해서 대만의 그 폭스콘이랑 퀀타는 특히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 대만에선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발열 문제를. 그러니까 오, 디인포는 아시겠지만 약간 그 엔비디아하고 약간 껄끄럽죠. 이게 부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내는 그쪽이거든요. 거기가 옛날부터. 옛날에 오, 또 그 설계 문제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뭐 언급을 하고 약간 이제 엔비디아를 좀 부정적으로 좀 부정적인 기사를 좀 많이 내는 회사인데 어쨌든 대만에서는 그게 없었다. 그래서 폭스콘 그 퀀타 밑에 부품 회사 그러니까 하청업체들도 뭐 그런 거 그런 이야기를 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둘 다 GB200 그 렉 출하 일정에 변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렉 과열 발생시킨 서버 업체는 도대체 어디냐 이거. 도대체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제 그 렉 디자인 변경을 이렇게 수차례 이제 공고하고 뭐 했는데 그걸 잘 따랐으면 뭐 이 나오는 회사들은 서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대만에 있는 회사는 괜찮다 그러고 어제 델은 뭐 이미 출하했다 그러고 뭐 그러면 뭐 어디예요 어디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서버를 제조하는 회사의 문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보면 좀 괜찮지 않은가. 그다음 결국 그 엔비디아는 경쟁 우위가 이제 유지되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경쟁 우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냐? 현재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가 아직까지는 ASIC에 비해서 유연성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ASIC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계한 그 프레임워크만 실행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최근에 아마존이 보면은 그냥 무료로 크레딧을 뿌려가지고 그 트릴리움 2를 사용해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랑 우리 걸 비교해 봐라. 우리 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제 좀 뿌린다고 크레딧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유연성 면에서 좀 뛰어나다. 그 다음에 칩 설계는 엔비디아는 이 칩 설계가 메인이죠. 근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는 이 비즈니스는 사이드, 부업입니다. 부업. 일단 아직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어쨌든 개발자나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기와 관련된 풀 자체도 이제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입니다. 소프트웨어 역량에 있어서 엔비디아 직원의 50% 이상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합니다. 어, 그게 이제 쿠다 생태계를 지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AMD를 능가하는 경쟁사 AMD를 능가하는 개발자가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앞서 칩 설계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 칩 설계를 넘어선 전체 데이터 센터 설계를 엔비디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지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NV링크로 연결되는 GPU와 GPU를 연결시키는 NV링크, 그 다음에 통합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하고 패키징 솔루션까지 전체를 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체 설계도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DGX 클라우드로 이제 또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요거는 상당히 초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앞서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추론 시장인데 이것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 B300 이야기 했듯이 B300 나올 때쯤이면 추론 시장 쪽에도 좀 나름 접근성이 있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래서 중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이제 중기까지는 이어질 거고 장기로 봐서는 GPU 지금까지 나오는 추론보다는 트레이닝에 적합한 GPU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도 거기에 대한 대비 다각화나 뭐 어떤 또 다른 혁신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된다. 어제 제가 이제 컨퍼런스 어닝콜에서 이 말했던 이 추론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획기적인 이야기 지금 현재 계속 말했던 트레이닝 부분에서 확 스케일링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실질 데이터가 부족해서 계속 합성 데이터로 연습을 하면 이제 이상하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하니까 이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추론 부분에서 뭔가 넘어서는 거를 젠슨왕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왜냐면 지금 이 트레이닝보다는 추론 시장의 기회가 훨씬 클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구글 이야기는 이야기했으니까 뭐 넘어가고요. 이거 뭐 큰 구글 입장에서는 큰 건데 어쨌든 앞서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 그리드 장비 기업 결국 전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리쇼링을 계속 하고 있죠. 그다음에 AI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쇼링이랑 AI에 대한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경쟁력은 결국 뭐냐? 뭐 성능도 있지만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성능이 좋은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건 결국 소위 말하는 전기료죠, 전기료. 예, 이 전기료가 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어, 클린 에너지 S&P 500
그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는 계속 그 빠지고요. 전기와 그 전기 부품과 관련, 전기 그 전력과 관련된 구성 요소로 된 이 인덱스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그리드 장비 이쪽과 관련된 베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클린 따질 때가 아니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이든 뭐 천연가스든 이런 쪽 계속 되고 그 좀 그렇지만 태양광 풍력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베팅 자체가 지금은 뭐 신재생 그 화석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단 되는 쪽으로 그냥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패권은 잡아야 되고 먼저 잡는 거야 되니까 그 잡는데 뭐 이건 신재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에,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걸 따지는 데서 좀 벗어나는 게 결국 전력망을 구성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그 그리드 쪽은 전력 관리하고 배전하는 이튼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송배전 장비, 그 다음에 전력의 품질하고 제어 시스템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드 자동화 기술을 하는 쪽이 이튼이니까 여기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퀀타 서비스, 여기도 그리드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입니다. 대표적인 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트론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반응성이 뛰어난 쪽, 거기에 이제 필수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 흐름은 다 좋아요. 다만 에너지 저장 관련돼서는 이거는 좀 조금 더 뒤의 이야기다 보니까 주가가 뭐 플러스 에너지는 좀 떨어지죠. 현재 이건 또 소위 말하는 그 재생에너지 쪽에서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그리드 소프트웨어하고 AI 이쪽이 되는 게 이제 에스펜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그리드 관리 도구하고 예측 유지 보수하는 쪽, 유틸리티 공급망 최적화하는, 즉 그리드 관리에 대한 AI 기반 접근 방식을 좀 이렇게 에, 선호한다면은 에스펜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그게 다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리드 ETF 정도겠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